그러면 136쪽부터 해볼게요. 세종대왕에게 직접 듣는 한글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고 숙제 내줬는데 다 읽고 하셨죠? 네, 믿고 하겠습니다. 가부터 볼게요. 가. 세종대왕이 1443년 음력 12월에 창제하고 1446년 음력 9월에 반포한 훈민정음이라고 했습니다. 줄 칠게요. 1443년 음력 12월에 창제했대요. 음력 12월까지는 몰라도 앞에 연도는 조금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1443년, 1443년에 창제란 뜻은 어휘 익히기 맨 밑에 나와 있는데요. 창제하다,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거나 제정하다 입니다. 이거 저번 주에 배웠고 시험도 봤는데 기억나죠? 처음으로 한글을 만들고 1446년 음력 9월에 반포를 했대요. 1446년에 반포, 여기 어휘 익히기에 또 나오죠?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하다, 이게 반포하다입니다. 1446년에 모두에게 널리 퍼뜨렸습니다. 한글을 처음 만들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된 거죠. 그죠? 다시 한번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를 하게 되었다. 즉 한글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라는 찬사를 받는다.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글.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한글이 어떤 문자인지 설명을 부탁한다면 어떨까? 자신있게 한글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안타깝기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한글을 누가 만들었어요? 라는 질문에는 모두가 세종대왕이요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 하지만 한글이 어떤 글이야?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부터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세종대왕을 만나볼까 한다. 한글을 만든 까닭이 무엇인지, 각각의 글자들 어떤 원리로 만든 것인지, 한글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그 답을 듣고자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세종대왕을 만나러 가보자 라고 했습니다. 세종대왕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뒷페이지 137쪽 볼게요. 다. 한글 창제 주인공 세종대왕을 만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지금 인터뷰 기사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세종대왕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만나 저도 몹시 반갑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래요. 줄 쳐볼게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가 훈민정음의 뜻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거를 한자로 하면 훈민정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대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주고 싶었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해보면 실용정신이라고 적어볼까요? 실용정신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용정신이라고 적어주세요. 적으셨나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훈민정음을 만드신 건가요? 물론입니다. 제가 훈민정음을 만든 까닭은 크게 세 가지래요.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래요. 줄 칠게요. 훈민정음을 만든 동기 또는 이유. 첫 번째,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한자는 중국말을 표기하기 위한 문자여서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 한글을 만들었대요. 두 번째 이유, 백성을 위한 문자가 필요했대요. 백성을 위한 문자 필요. 한자를 익히지 못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을 글로 표현하지 못해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 오랜 시간 노력해야 배울 수 있는 한자 대신에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실용적인 문자가 필요했대요. 세 번째 이유 나왔죠? 여기 옆에 날개 한번 볼게요.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 창제 이유 볼게요. 별표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다. 두 번째, 백성을 위한 문자가 필요했다. 세 번째,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실용적인 문자가 필요했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다. 여기에 자주정신이라고 적을 거고요. 두 번째, 백성을 위한 문자, 애민정신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실용정신이라고 적어볼게요. 필기 해주세요. 필기하셨나요? 네, 자주정신이라는 거는 우리만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자는 원래는 중국말을 표기하기 위한 문자여서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것인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것인 한글을 만든 거예요. 자주정신으로. 백성을 위한 문자, 애민정신. 애민정신이 무슨 뜻이냐면 애는 사랑애, 민은 백성 민자야.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대요. 세 번째,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다. 이게 실용정신이다.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어서 볼게요.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진 않으셨나요? 만들 때도 힘들었지만 만들고 나서도 힘들었지요. 기존에 사용하던 한자가 있음에도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 한글을 사용하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고 중국과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훈민정음을 반포를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었대. 뭐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 훈민정음, 한글을 반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옆에 날개를 한번 볼게요. 한글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사회적 배경, 신하들, 양반들은 이 한글을 널리 퍼뜨리는 걸 반대했어. 왜냐하면 지금 한자가 있는데 굳이 또 한글 필요할까? 라고 양반들은 생각했던 거야. 한 나라에 문자가 2개면은 새로운 문자, 한글을 쓰면은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중국 글자를 썼잖아. 우리가 한자가 중국 글자잖아요. 그래서 중국 글자를 쓰다가 갑자기 우리나라만의 글자를 만든다고 하면 중국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했어. 중국과도 문제가 생길 거다 또는 뭐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거다라는 이유로 양반들, 신하들은 반대를 하게 됩니다. 뭐 그래도 우리 지금 한글 쓰고 있는 거 보면 세종대왕이 결국에 훈민정음을 잘 반포했다고 하죠. 뒤에 볼게요. 세종대왕 한글의 비밀을 말하다. 우리는 세종대왕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글의 창제 원리에 관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여기에 공개한다.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요. 발표하고 잘 읽어볼게요. 자음자의 창제 원리. 우리 자음이 뭔지 알아요?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등등등 이게 자음이죠. 한글은 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 28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대요. 여러분이 아는 자음은 초성과 종성에 해당하고 모음은 중성에 해당하죠. 먼저 자음자를 만든 원리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뭔지 기억을 할까요? 배웠던 것 같은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에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방이라는 글자가 있어. 방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여기 이거는 비읍, 아, 이응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글자죠. 첫 번째 글자죠. 첫 번째 글자니까 초성이라고 한 거야. 첫 번째 초를 써서 초성이라고 했고요. 얘는 가운데 있네. 가운데 중이죠. 가운데 중. 그래서 중성이라고 한 거야. 마지막은 마지막 종 해가지고 종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음은 초성이랑 종성에 해당한대. 초성이랑 종성에 해당한대요. 그죠? 모음은 어떻대? 중성에 해당한대. 가운데 글자에 해당한대요. 가운데 글자 아 이게 중성이죠? 이해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만든 자음자는 총 17자입니다. 총 17자입니다. 줄칠게요.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5자를 기본자라 하지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입니다. 외워주세요. 가나마사.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어. 가나마사.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5자가 기본자입니다. 이 5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대. 상형의 원리. 상형의 원리. 이게 뭐냐? 상형은 어떤 모양을 본떴다는 뜻이래요. 어떤 모양을 본떴다. 이거를 한자로 상형이라고 어려운 말로 하는 거예요. 상형의 원리. 어떤 모양을 본떠서 이 기본 자음자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5개를 만들었대요. 근데 어떤 모양을 본떴냐면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대. 이거 중요해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대요. 보겠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고 니은은 혀끝이 윗니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미음은 이브 모양을, 시옷은 이으 모양을,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옆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사람 얼굴이 있죠? 여기서 기역을 발음을 할 거예요. 기역을 발음하면 이렇게 되죠. 천천히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혓바닥이 기역 모양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뭔가 목구멍을 혀가 딱 막고 있어요. 그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 기역처럼 생겼네? 그래서 기역을 만들었대. 니은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니은은 느 해보세요. 그럼 여기 혓바닥이 여기 앞니빨에 붙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혀끝이 윗니몸에 붙는 모양이 니은 모양이래. 그래서 니은을 만들었대요. 미음은 우리 입구자 있죠? 입구. 한자 입구. 입의 모양 미음 만든 거예요. 시옷은 이의 모양이래요. 시옷은 이의 모양. 우리 이빨 한번 볼까요? 이빨 한번 보면은 치아를 보면은 어금니 한번 볼게요. 어금니 보면은 여기 가운데 X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생긴 거 알아요? 네, 여기서 시옷을 가져온 거야. 이의 모양을 본떠서 시옷을 만들었대요. 이응은 더 쉬워.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 목구멍이 동그랗죠? 우리 목구멍. 목구멍의 동그란 모양을 본떠서 이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쉽죠? 네. 쉽지만 외워주면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어서 볼게요. 설명을 듣자 궁금증이 생겼다. 그러면 나머지 자음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전 세종대왕의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5개를 만든 뒤에는 이 글자들의 획을 하나씩 더해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대요. 기본자를 만들고 기본자에다가 획을 하나씩 더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대. 그 밑에 글씨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어려운 말로 가획의 원리, 더할과 획에서 획을 더했다. 가획의 원리로 기본자 말고 나머지 글자들을 만들었대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죠. 기역과 키역은 모양이 서로 비슷하죠? 근데 기역에다가 한 획을 더해서 키역을 만든 거야. 그죠? 획을 더해서 가획의 원리로 키역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기본자 획을 더하여 글자를 만드는 것을 가획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에 획을 더해 기역은 키역. 획을 하나 더해서 키역을 만들고요. 니은에다가 획을 하나 더해서 디귿을 만들었고 거기다 획을 또 더해서 티읕을 만들었어요. 미음에다가 획을 더해서 비읍을 만들고 거기다 또 획을 더해서 피읍을 만들고요. 시옷은 지읒, 치읒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요. 그죠? 이응은 히읗을 만들었는데 획을 더해서 히읗을 만들었는데 조금 독특하게 가운데 여린 히읗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지금 잘 사람들 몰라. 이거는 사라진 글자야. 여린 히읗. 하나 체크해 줄게요. 기역, 디귿, 비읍과 키역, 티읕, 피읍을 발음해보면 뒤에 것들의 소리가 더 거센 것이 느껴지지요.
이 거센 특성을 획을 더해 나타낸 거래요. 발음해 볼게요. 그보다 크. 이게 더 센 발음이죠. 드보다 트. 이게 센 발음. 브보다 프. 이게 더 센 발음이야. 그죠? 획을 더하면 좀 더 센 발음이 돼요. 알겠죠? 옆에 자음 기본자와 창제 원리 날개 보도록 할게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가나마사.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거는 기본자입니다. 이거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의 원리로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글자들은 기본자의 획을 더해서 글자를 만든 가획의 원리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획자예요. 이해되나요? 네. 뒤에 이어서 볼게요. 139쪽입니다. 이처럼 자음자는 상형과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지만 그 예외도 있대요. 그게 이체자입니다. 이체자는 상형도 아니고 가획도 아니고 조금 요상한 글자다라고 해서 이체자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지금은 발음되지 않는 꼭지 이응,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은 현재 있는 거죠. 그리고 반치음, 이 세 글자가 그것입니다. 꼭지 이응, 왜 꼭지 이응이라고 하냐면요. 여기 지금 꼭지가 있죠? 열매처럼 생겼죠? 그래서 꼭지 이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현재도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반치음, 세모 모양, 이 세 글자가 이체자입니다. 이 글자들의 모양을 보면 각각 이응, 디귿, 시옷의 획을 더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글자들의 획을 더해 더 강한 소리임을 나타내는 가획의 의미가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아까 기역에서 획을 더해서 키읔을 만들고 디귿에다가 획을 더해서 티읕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그보다 크, 이게 더 센 발음이고 드보다 트, 이게 더 센 발음이야. 근데 리을을 한번 예로 봐볼게요. 디귿에다가 획을 더해서 리을이 된 것까지는 알겠거든? 그치? 디귿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획 더해가지고 지금 리을을 만든 거잖아. 그죠? 근데 디귿에서 리을로 변한 건 알겠는데 드보다 르, 이게 더 센 발음이야? 아니죠. 드, 르, 둘 다 뭔가 부드러운 발음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소리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획이라고 안 하는 거야. 이체자예요. 이체자. 조금 요상하다. 이체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본자 5, 가획자 9, 이체자 3, 그래서 총 7개의 자음자를 세종대왕이 만들었대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자음자와 조금 다른 것도 있지요. 조금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사라진 것들. 단순하지만 매우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자음자를 보면 놀라는 기자에게 세종대왕은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었다. 이렇게 만든 자음 17자 외에도 다른 자음자들을 본 적이 있지요. 저는 이 17자를 활용하여 더 많은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병서와 연서가 그 방법이지요. 병서는 무슨 말이냐면 둘 이상의 같거나 다른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방법입니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그 다음에 쌍히읗,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쌍히읗, 그 다음에 우리 요렇게 겹자음 쓰잖아요. 이런 것들. 가로로 옆으로 나란히 자음을 붙여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병서예요. 근데 연서는 뭐냐면 두 개의 자음자를 세로로 이어 쓰는 방법이래. 지금은 연서는 없어요. 지금 연서는 없어요. 그래서 요상하게 생긴 거 있죠. 이게 연서자 예예요. 정확하게 지금 발음을 할 수 없는 발음들입니다. 그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 연서법이에요. 여기 옆에 핵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체자, 요상한 글자들, 꼭지 이응, 리을, 그 다음에 반치음 있었어요. 그죠? 병서와 연서법, 병서법, 그 다음에 나란히 쓰는 방법, 줄지기요. 나란히 쓰는 거. 연서는 뭐야? 세로로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연서는 뭐야? 현재는 없다. 현재는 X. 현재 없는 것이 이 연서법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선생님은 아까 꼭지 이응이라고 했는데 옛 이응이라고도 발음하기도 해요. 읽기도 해요. 알겠죠? 뭐 옛 이응, 뭐 꼭지 이응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맨 처음부터 여기 9번까지 문제 1번부터 9번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잠깐 멈추고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갈게요. 문제 다 풀었나요?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훈민정음은 창제하고 반포한 해가 같나요? 처음부터 봐보세요. 창제는 1443년에 했대. 만든 건 1443년에 했어. 근데 반포 널리 퍼뜨린 건 1446년에 했죠? X 해야겠습니다. 세종대왕을 만나러 가는 이유를 찾아 쓰세요. 세종대왕을 만나러 가는 이유 뭘까요? 여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한글을 만든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각각의 글자들을 어떤 원리로 만든 것인지 궁금해서, 한글은 어떤 특성 있는 문자인지 묻고 그 답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체크하시거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풀게요. 3번 훈민정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어디 있었습니까? 제일 위에 있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한자는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다. OX X죠. 한자는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없어요. 한글이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겠죠. 5번 훈민정음을 반포한 과정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유를 찾아 쓰시오. 여기 있죠. 새로운 문자를 사용하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고 중국과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반대했대요. 이 부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시옷을 만든 원리는 상형의 원리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옷은 무엇을 본따서 만들었을까요? 네, 시옷은 치아, 이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7번 가획자에 해당하는 글자로 적절한 것은 가획자가 뭐죠? 가획자는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해서 좀 더 센 발음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가획자죠. 뭘까요? 답은 디귿 3번입니다. 그죠? 디귿은 무엇의 가획자일까요? 정답은 니은에다가 획을 하나 더해서 디귿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죠? 넘어가겠습니다. 8번, 9번 풀게요. 둘 이상의 같거나 다른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썼다고 하네. 가로로 나란히 뭘까요? 병서법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서법, 나란히, 병서법. 9번 연서자에 해당하는 글자로 적절한 것은 연서자가 뭐였지? 세로로 나란히 쓴 거죠. 세로로 나란히 쓴 거 뭐지? 답은 2번이죠. 그죠? 세로로 지금 썼잖아. 이렇게.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140쪽부터 풀도록 할게요.